최상위 부자들의 자산을 은밀히 관리해주는 쿠스의 신탁관리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한 한국인은 또 있었습니다. 코스닥 상장업체 매지온의 박동현 회장인데요. 박 회장은 조세도 피처에 설립된 신탁을 통해 자기 회사의 지분을 남몰래 사들였습니다. 자이데나라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유명한 제약회사 매지온. 애플비를 통해 유출된 쿠스의 고객 명단에서 이 회사 박동현 회장의 이름이 발견됐습니다. 유출된 문서에는 박 회장이 조세도 피처에 만든 신탁의 구조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박 회장은 20여 년 전 케이먼 제도에 CCE 트러스트라는 신탁회사와 함께 CCE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회사를 세웠습니다. 박 회장에게 이 신탁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신탁을 만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번 돈을 미국에 사는 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한국에서의 탈세나 불법적인 외화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사실은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옛날에 세금 다 내고. 그래가지고 또 옛날에 이건 20몇 년 전 이야기지만 그래가지고 그때 어릴 때 그 애들 어릴 때 이제 신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세 딸이 실제 수혜자로 돼 있는 만큼 자신은 신탁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그게 내 자산이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 애들이지만은 내가 경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해명과 달리 애플비 문서를 보면 세 딸뿐 아니라 그 자신도 베너피셔리 오너, 즉 실제 수혜자로 돼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수익자, 베네피셔리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베네피셔리 돼 있으세요. 아니죠. 베네피셔리 선생님하고 다른 세 딸 이렇게 베네피셔리 4명입니다. 선생님이 그럼 베네피셔리에 안 들어 있습니까? 아까 안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제가 말씀드린 베네피셔리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왜 베네피셔리 돼 있을지도 없고. 그러나 며칠 뒤 만난 박 회장은 뒤늦게 기억이 났다며 자신도 해당 신탁의 실제 수혜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나도 이거 뒷사람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나는 내가 베네피시라는 것도 솔직히 난 까먹고 있었어. 이런 스트럭처를 하면은 그때 미국 세법상은 징여로 인정은 안 되고 나중에 여기서 돈이 애들한테 나갈 때 그때 징여로 인정된다. 네. 그래서 이걸 했어. 네. 내가 그래서 기억났어요. 나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주는 사람이 여기 베네피시가 남아 있어야 된다고 해서 내가 들어갔어요. 지난 2009년 CCE 인베스트먼트는 박 회장이 대표로 있는 매지온, 당시 동합함택의 주식을 100만 주 이상 사들였습니다. 실제로는 박 회장 자신과 세 딸이 지분을 사들인 셈이지만 공시상으로는 외국의 투자회사가 지분 투자를 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 이른바 검은머리 투자 행태인 겁니다. 매지온의 IR 담당자 역시 CCE 인베스트먼트가 박 회장 본인의 회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CC는 저희 회사의 우호주주입니다. 그런 어떤 경영권 관련해서. 해외 투자자는 아니고 한국에. 해외입니다, 해외. 대표님 본인의 그런 건 아니시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런 건 처음 들어봐요. 회사 담당자도 모르는 사이 박 회장이 자신의 해외 신탁을 통해 사들인 주식의 가격은 매입 당시 주당 500원이었으나 지금은 3만 원이 넘습니다. 5억 원을 투자해 300억 원을 번 겁니다. 그러나 공시 자료로만 보면 어디까지나 CCE 명의의 투자이기 때문에 박 대표나 세 딸이 아니라 CCE라는 외국의 투자회사가 큰 돈을 번 것으로만 보입니다. 박 회장은 취재가 시작되자 지금이라도 CCE 인베스트먼트가 자신과 특수관계라는 점을 밝히고 공시를 수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IR 담당하는 그 변호사랑 해가지고 네. 우리가 정정 그 신고서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실수한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걸 특수강민을 해가지고 세금 다 낼 거예요. 지난 2014년 2월 애플비 홍콩 지점의 담당자가 버뮤다 애플비 본점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CC 신탁을 만든 박동현 씨를 만났습니다. 박동현 씨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편의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트러스트와 관련된 정보의 보안. 그는 포트큘리스 스캔들 같은 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해줄 것을 원했습니다. 포트큘리스 스캔들은 지난 2013년 뉴스타파와 ICIJ가 진행한 조세도 피처 프로젝트를 말하는 겁니다. 즉, 뉴스타파 폭로 보도와 같은 일이 일어나 자신의 신탁이 들통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달라는 뜻입니다. 단지 실수로 공시를 누락했다는 그가 왜 그렇게 자료의 유출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그가 요구한 또 다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동현 씨는 올해 말 메지온 주식을 팔아 매각 대금을 트러스트에 예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5천만 달러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탁 자산의 0.2%나 수수료를 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식을 팔아 거액의 자산을 예치할 테니 수수료를 깎아달라는 요구. 결국 한국의 자산을 조세도 피처의 신탁으로 빼돌릴 계획까지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실천에 옮겨졌다면 겉보기에는 그저 외국인 투자자가 차익을 실현해 한국을 떠난 것으로만 보였을 겁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신탁 운용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애플비 측에 거짓 계획을 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내가 피 내기가 싫잖아. 네. 피 내기가. 그래서 뻥을 친 거야. 솔직히 얘네들한테 네. 피를 내고 하는데 야, 너 이번에 많이 받지 마. 네. 나중에 되면 이거 굉장히 커질 거야. 그러면 더 큰 재산에 네가 피 받으면 많이 받을 테니까 지금 많이 받지 말라고. 애플비 유출 문서가 아니었다면 아마 박 회장의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박 회장은 매우 운이 없는 경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조세도 피처에 설정된 수많은 신탁들에는 한국 부자들의 자산이 안전하게 숨겨져 있고 외국인 투자를 가장한 형태로 한국에 재투자하는 사실상의 내부 거래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